안녕하세요. ADS 연구실 학부연구생 정미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GNN-based Social Media Sentiment Analysis for Stock Market Forecasting and Trading으로, 이 논문은 GNN을 활용한 소셜미디어 감석 분석과 시계열 예측을 결합해 주가를 예측하고 동적 거래 인계값을 통해 트레이딩 전략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전통적인 주식시장 분석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 기업의 내재 가치와 과거 가격 행동을 기반으로 미래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의 예측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는 감성 분석을 사용해 주가에 내포된 시계열 정보와 투자자 심리의 영향을 모두 고려하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시계열 분석에서는 과거 가격 데이터의 추세, 주기 등 다양한 특징을 활용하여 미래 움직임을 예측합니다. 주식시장의 감속 분석에 있어서 기존 연구에서는 NLP 기술의 발전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확산이 감정 분석의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최근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단순 텍스트 분석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계정 영향력 간의 차이, 허위 정보, 언어 장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 탐지 및 계정 영향력 평가를 병행해야 함을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CN 알고리즘을 활용해 소셜미디어 계정의 영향력 지수를 계산하고 텍스트 블락 기반 감성 분석 기법을 사용해 시장 감성 지수를 구축합니다. 주가와 시장 감성 지수라는 두 시기의 데이터를 동시에 예측하기 위해 LSTM, CNN, 트랜스포머를 시계열 예측 모델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딥러닝 기반 주가 예측 연구는 주로 예측 정확도에 집중하지만 실제 거래 성과는 거래 비용을 고려할 때 정확도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수, 매도, 이 분류를 매수, 매도 보유의 3분류 문제로 전환하는 거래 임계값을 도입하였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연구 기간 후행적으로 최적 임계값을 탐색하고, 두 번째 방법은 점진적 학습 기반 선행적 알고리즘을 활용해 동적으로 거래 임계값을 예측합니다. 이것을 후에 자세하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성과 평가는 일간 수익률과 샤프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감성 지표 모델, 데이터 구조, 학습 파라미터, 거래 기준을 종합해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실험 대상 종목은 애플, 존슨앤존슨, JP모건, 엑스모빌 4종목으로 제안한 모델들이 우수한 거래 성과를 달성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연구입니다. 주가 예측을 위한 감성 분석이 활용된 연구는 초기에는 거래량이나 감성 사전을 이용해 감성 지수를 계산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방법들은 수작업 또는 반자동 방식으로 감성 사전을 구성하기 때문에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아 투자자의 감성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후에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딥러닝을 활용하여 대부분의 연구들이 금융 뉴스를 분석해 감성 지수를 도출합니다. 그러나 금융 뉴스는 투자자 감성의 전부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개개인 계정의 감성 정보가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연구들은 트위터와 같이 널리 사용되는 플랫폼 데이터를 이용해 소셜미디어 데이터와 투자자 감성의 관계를 더 넓은 시각에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시기열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예측 성능을 높이기 위해 최근에는 GNN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그래프 확산 과정을 일반화하고 표현을 분리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주식 간 상호 의존성을 포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GNN 모델은 난 유클리디안 데이터 처리에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강점으로 인해 소셜미디어에서 가짜뉴스 탐지에 활용하였고, 이 접근법은 탐지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주식 거래에서 동적 인계값을 사용하는 연구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특정 신호 유형 감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동적 인계값을 사용한 기존 연구에서 시장 가격 변화에 보다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고정 인계값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신호 누락이나 부정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개별 거래 신호 분석에 집중하고 있어 단기간 시계열 상에서의 연속적인 임기가 분석은 다루지 않습니다. 다음은 반복론입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그림 1과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 데이터 수집은 소셜미디어 데이터와 주가 데이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전처리한 후 GNN을 통해 각 계정의 감성 지수를 산출합니다. 이 데이터는 주가 추세 데이터 및 관련 주식 데이터와 함께 시계열 예측을 위한 데이터셋으로 사용됩니다. 세 가지 시계열 예측 모델을 사용해 시계열 정보 예측 결과를 도출합니다. 또한 거래 임계가 개념을 도입하여 위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거래를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리고 고정 임기값과 비교해 해당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데이터 수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트위터 API를 통해 애플, 존슨앤존슨, JP모건, 엑스모빌에 대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3시간 간격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종목의 기호를 포함한 게시글을 수출합니다. 다음 트위터 API 엔드포인트를 사용해 표일과 같이 각 트윗의 데이터와 작성자의 아이디, 그리고 좋아요, 리트윗 등을 가져옵니다. 또한 서로 다른 계정 소셜 간의 연결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 트윗에 대해 리트윗 및 좋아요, 사용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두 개의 API 엔드포인트를 추가로 사용합니다. 실시간 단위 수집 주기는 트래픽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정보 누락을 방지하고 데이터 정리 시 빈 배열이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줄여줍니다. 주식 데이터는 위 4개의 주식뿐만 아니라 각 대상 주식과 밀접하게 관련된 3개 주식에 대한 데이터를 함께 수집합니다. 또한 수집한 종가를 바탕으로 각 주식에 대해 전 30일간의 일일 수익률과 변동성을 계산합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을 찾기 위해 상관 분석을 수행합니다. 주식들과의 절대 상관계수를 계산한 후 각 대상 주식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3개 주식을 선정합니다. 이 결과는 표 2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데 먼저 데이터 정제를 수행합니다. 노드 간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장하고 상관 행렬이 지나치게 희소해져 연산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텍스트의 주요 언어를 판별합니다. 분석에서는 주 언어가 영어인 트윗만 바탕으로 합니다. 또한 트위터에서는 스팸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스팸 탐지를 위해 팔로워 수가 10명 미만인 계정을 제외합니다. 계정별로 데이터를 분류한 뒤 각 계정의 1, 2 트윗 중에서 텍스트 유사도가 0.8 이상인 중복 트윗은 제거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내 해시태그, 이후 첫 단어는 모두 제거하여 라벨 정보를 제거합니다. 특정 주식에 대해 서로 다른 소셜 계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각 계정의 소셜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계정 간의 사회적 영향력 차이를 정량화한 영향력 지수를 정의합니다. 먼저 트위터 데이터를 계정별로 재구성하고 같은 계정에 속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각 트윗에 대해 좋아요, 댓글, 리트윗 정보를 수집하여 계정의 노드로 해당 계정의 트윗을 노드 정보로 타 계정이 해당 트윗과 상호작용한 정보를 방향성 엣지로 사용해 방향성 그래프를 구성합니다. 계정의 영향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영향력을 동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즉, 전 월의 소셜 상호작용 그래프를 사용해 다음 달의 영향력 지수를 나타납니다. 노드 간 연결은 코디네이트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트윗이 다른 계정에 의해 좋아요, 댓글 또는 리트윗되면 해당 행동에 대해 해당 방향 엣지의 좌표에 1을 할당합니다. 여러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2를 할당하고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을 경우에는 0을 할당합니다. 이 방식으로 노드 사이의 양방향 엣지는 해당 계정 간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는 GCN을 통해 영향력 있는 계정과 상호작용하는 계정은 더 높은 영향력을 갖도록 학습됩니다. 최종적으로 트윗에 대한 감성 지수와 트윗이 소속된 계정의 영향력 지수를 곱하여 최종 트윗 영향력 값을 산출합니다. 즉, 단순히 트윗의 감정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정의 영향력을 반영하여 해당 감성 정보의 시장에 대한 실제 파급력을 정량화하게 됩니다. 사전 처리된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해 세 가지 일반적인 시계열 예측 모델을 적용합니다. 각 모델은 서로 다른 윈도우 크기를 사용하여 하루씩 밀어가며 설정됩니다. 또한 대상 주식에 대해 상관관계가 높은 관련 주식 3개를 포함했을 때와 제외했을 때의 예측 결과를 비교합니다. 입력 데이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기 위해 관련 주식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컬럼을 그냥 0으로 설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합니다. 감성 데이터는 3시간 단위로 수집되었지만 주가 데이터는 1단위이므로 하루 동안의 감성 데이터를 합산하여서 1단위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이로써 두 시계열 데이터의 주기가 일치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시계열 처리에서 흔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감성 지수는 달력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주가 데이터는 거래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래일의 연속성보다 감성 데이터의 연속성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비거래일에는 전날의 데이터를 복사해서 채워 넣으며 이 경우 해당 날짜의 일일 수익률을 0으로 처리합니다. 이 방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한 후 합승용 및 테스트용 데이터셋을 분할합니다. 실제 거래 모델을 모사하기 위해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해 데이터를 잘라냅니다. 이 과정은 그림 위에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LSTM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시계열 정보처리 모델 중 하나로 구조가 간단하고 사용이 용이합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LSTM 모델은 전형적인 RNN 구조로 각 에포크마다 다음의 세 가지 정보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위해 2017년 1200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에포크 100, 레이어수 2, 합숙률 0.0001일 때 모델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모델은 일반적으로 분류 작업에 사용되지만 회귀 문제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CNN 구조는 그림 3에 도식화되어 있으며 1D 컨볼루셔널 층 2개, 1D 맥스 풀링 층 2개, 리니어 층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NN 모델을 다차원 회귀 문제로 적용하며 이로부터 1일 수익률, 변동성, 감성지수 등 모든 시계열 데이터의 예측값을 도출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1일 수익률만을 결과로 선택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는 같은 방식으로 최적화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설정을 실험한 결과 F크 100, 터널 5, 학습률 0.001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시계열 정보 예측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경량화된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하여 시계열 예측 작업을 수행합니다. 입력 시퀀스는 차원을 조정한 후 여러 개의 인코더로 구성된 스택 구조에 인용됩니다. 각 인코더 레이어는 멀티헤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시계열 내 시간 단계의 의존성을 모델링합니다. 시퀀스의 마지막 시점에서 얻은 문맥 표현을 추출하고 이를 선형 프로젝션 층의 다중 단계 예측 결과로 변환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 설정을 실험하였으며 에포크 70, 레이어수 2, 학습률 0.001일 때 모델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임계값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주가 움직임의 특성을 분석해 매매 시점을 찾는 것보다 거래에 대한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델 파라미터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실용적인 접근이기도 합니다. 고정 임계값을 이용한 거래 전략의 흐름도는 그림 4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거래 전략에 따르면 가능한 임계값 구간을 모두 탐색하여 최적의 해를 찾습니다. 거래 결과는 1일 수익률과 샤프 비율을 기준으로 분석합니다. 구체적으로 1일 수익률의 절대값 최대 범위를 1000개의 구간으로 등분하여 각 점을 임계값으로 간주해 거래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임계값과 거래 성과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여 그래프 5상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지점을 최적 임계값으로 선택하여 거래 전략을 구성합니다. 앞서 소개한 고정 임계값 방식은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정보 누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동적으로 임계값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방식은 이전에 사용한 거래 모델 및 샤프 비율 기반 근사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 동적 임계값을 구하려면 먼저 적절한 목표 함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계값은 직접적으로 표현 가능한 변수가 아니며 실제 1일 수익률이나 샤프 비율 자체를 목표로 변수로 삼을 경우 과적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1일 수익률 또는 샤프 비율을 중심으로 하는 정규 분포의 샤프 위즈 목적 임계값으로 사용합니다. 목적 함수의 수식은 아래 수식과 같습니다. 모델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예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진적 학습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계속해서 갱신하다 보면 기존 학습 내용을 잊어버리는 포게팅 효과가 망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전 데이터 일부를 선택해 재학습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200개의 학습 데이터를 처리할 때마다 과거 데이터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재학습에 포함시키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데이터 선택에는 무작위 방식이 사용되며 다음 세 가지 확률 분포 중 하나를 따릅니다. 먼저 정규 분포는 통계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분포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정규 분포는 대칭적이기 때문에 만약 선택된 시점이 데이터 기간을 벗어나는 경우 다시 선택하도록 설정합니다. 다음 레비 분포는 정규 분포와 유사하지만 꼬리가 두꺼운 특성이 있어 중심에서 멀어진 값도 일정 확률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단순히 모든 과거 데이터가 동일한 확률로 선택되는 균등 분포입니다. 즉, 이전 10전대 간에 아무런 중치를 두지 않고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7번 그림과 같이 전처리된 그래프를 GNN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함으로써 계정 간 사회적 영향력이 전달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GNN 모델을 정의하였습니다.
데이터는 시간축에서 각 달력 월별로 개별적으로 계산됩니다. 뒤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계정의 사회적 행위에 더 높은 영향력 개수를 할당하도록 학습되면 이로 인해 훈련된 그래프 구조는 보다 인기 있는 계정이 생성한 사회적 행위의 영향력을 더 잘 나타낼 수 있게 합니다. 서로 다른 신경망 구조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 네 종목에 대한 세 모델의 예측 성능이 표 3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세 모델의 성능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CNN이 LSTM보다 약간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반면 트랜스포머는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표 4는 예측 모델의 평균 성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 나타냅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주식 데이터를 포함한 경우가 세 가지 중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관련 주식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주식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보다 0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최종 감성 점수를 구하는 방법은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다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세 가지 경우입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영향력 지수를 포함한 감성 점수를 사용한 데이터셋이 가장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영향력 지수가 없는 감성 점수는 오히려 감성 점수를 0으로 대체한 경우보다 정확도가 낮았습니다. 이는 영향력 요소 없이 단순한 감성 지표만으로 시장 추세와 상관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습 세트를 구성할 때 각 데이터 샘플에 대해 5일, 15일, 30일의 윈도우 크기를 선택합니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윈도우 크기가 5일 때 모델 성능이 15일 또는 30일 때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는 더 작은 윈도우 크기를 사용할 경우 과적화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실험들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 윈도우 크기 5와 LSTM, CNN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감성 점수와 관련 주식 데이터를 모델에 더 효과적으로 포함할 수 있게 합니다. 선택된 모델의 결과는 표 7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최종 모델에 대해서도 영향력 기술을 포함하는 경우가 특히 더 뚜렷한 이점을 보였으며 관련 주식을 도입한 경우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거래 전략 부분입니다. 이 절에서는 예측 결과를 거래 인기값과 결합하여서 거래 전략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방금 절에서 봤던 예측 성과만이 아닌 거래 수익 성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인기값에 일정한 규칙성이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LSTM, CNN, 트랜스포머 똑같이 세 가지 시계열 모델을 사용하여 동일한 비율로 슬라이싱한 평균 거래 결과를 그림 8에 정리하였습니다. X축인 인계값이 0이면 거래 인계값이 사용되지 않음을, 1이면 최대 예측 1일 수익률 또는 샤프 비율이 인계값이 설정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세 모델 모두에서 최적의 거래 인계값은 약 0.2에서 0.5 사이에 위치합니다. 또한 최적 거래 결과와 인계값 간의 결과는 모델 간의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 방법은 사후적 정보에 기반하므로 실제에는 적용 불가능하지만 거래 인기값의 활용이 전략의 성능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고정 인기값 거래에서의 딥러닝 모델별 성능을 확인하였는데 이전에서와 같이 분류 정확도 측면에서는 LSTM과 CNN이 유사한 성능을 보이며 트랜스포머는 그보다 낮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예측 정확도가 실제 거래 성과와도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년간의 거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가 표 8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CNN은 분류 정확도에서는 가장 뛰어났지만 거래 성과는 LSTM보다 낮았고 트랜스포머는 예상대로 가장 낮은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CNN은 LSTM에 비해 매개 변수 변화에 따른 성능 안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전 예측 결과 섹션의 윈도우 크기의 영향에서 얘기했듯이 시계열 예측 모델에서도 윈도우 크기의 차이는 예측 정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윈도우 크기가 5일 때 15일 또는 30일보다 예측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하지만 거래를 시뮬레이션한 표 9에서 보면 예측 정확도가 가장 높았던 윈도우 크기 5인 모델이 실제 거래 성과에서는 오히려 더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작은 창, 즉 5일일 때 국지적인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짧은 기간의 데이터에 지나치게 반응하면서 오히려 거래 전략의 일관성과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종 감성 지수 구성 방식이 거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10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앞서 예측 정확도 측면에서는 종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
거래 결과 측면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음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관련 종목의 포함 여부가 거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표 11에 나타났습니다. 관련 종목을 완전히 제외한 경우가 질 좋지 않은 거래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의 구조가 축소되었을 때 정보 손실이 발생하여 예측과 거래 성능 모두 저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 관련 종목 데이터를 단순히 0으로 대체한 경우라도 모델 착오는 유지되므로 모델의 표현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계열 예측 방법에 점진적 학습을 결합하여 예측 모델 내부에서 최적의 거래 인계값을 변수로 설정하고 학습하는 방법식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각 시점에 맞는 동적인 인계값을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샘플 일부에 대해 동적 인계값과 실제 목표 인계값 간의 비교는 그림 10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 목표 인계값은 시간에 따라 급변하지만 학습된 동적 인계값은 비슷한 추세를 따라가면서도 변동성은 훨씬 낮은 양상을 보입니다. 점진적 학습에서는 기존 데이터를 재사용함으로써 모델이 과거 학습 내용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아까 언급한 세 가지 방식의 무작위 샘플링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의 동적 거래 인계값에 따른 평균 거래 결과는 표 12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규 분포와 레비 분포를 사용한 경우가 균등 분포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정규 분포가 레비 분포보다 약간 더 나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는 레비 분포가 두꺼운 꼬리를 가지므로 멀리 떨어진 과거 데이터를 선택할 확률이 조금 더 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주가를 예측한 후 동적 인계값 학습을 적용하여 거래 시뮬레이션 결과를 표 13에 제시하였습니다. 예측 정확도 결과와 유사하게 LSTM과 CNN이 트랜스포머보다 훨씬 우수한 거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1일 수익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CNN이 더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며, 샤프 비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LSTM이 더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LSTM은 두 가지 기준에 대해 비슷한 성과를 유지하여 보다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으며, 이는 고정 인계값 방식에서 보였던 새 모델 간의 뚜렷한 성능 차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크기를 달리했을 때 동적 인계값 기반 거래 결과는 표 14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정 인계값에서와 마찬가지로 윈도우 크기가 5일 또는 15일일 경우가 30일보다는 예측 정확도는 높았지만 거래 성능은 오히려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짧은 기간의 미시적 변동에 과민 반응하는 모델의 특성으로 거래 신호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동적 인계값 거래 방식에서 최종 감성 지수 구성 방식이 거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표 15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최종 감성 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보다 거래 성과가 확연히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GNN 기반 영향력 지수가 포함될 때 약간 더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영향력 기반 감성 데이터가 주가 변동과의 관련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적 인계값 거래에서 관련 종목 데이터 활용 방식에 따른 결과는 표 16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종목을 완전히 제외한 경우가 제일 좋지 않은 거래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1일 수익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관련 종목을 실제로 포함한 모델이 가장 좋은 성과를 냈고, 샤프 비율 기준 거래에서는 오히려 칼럼을 0으로 채운 모델이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모델 입력의 차원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과적화 비용을 완화하는 방식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의 및 한계점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트위터의 사용자 관계 및 텍스트를 분석하고 주가 변동에 대한 시계열 정보와 결합하여 감성 분석 기반의 주식시장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한계와 개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첫째, 데이터 수집 측면에서 트위터 API를 통해 종목 기호로 검색하고 원어 감지를 필터링하는 방식은 관련된 주식 정보를 완전히 포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종목 기호를 언급하지 않는 영향력 있는 계정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연산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소셜 네트워크 그래프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트레이딩 인계값은 단일 주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다음 거래일에 매도할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일자별로 제공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넓은 범위의 주식 데이터를 활용한 공적 인계값 모델 설계가 필요할 수 있으며, 예측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전략 연구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감성 분석과 시기열 정보 예측 모델을 결합하여
주식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측 모델의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인계값을 도입하여 트레이딩 전략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애플, 존슨앤존슨, JP모건, 엑슨모빌 네 종목에 대해서 트위터에서 소셜미디어 논의를 수집하였으며 각 트위터 사용자의 영향력 지수를 구축하기 위해 GNN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일별 소셜미디어 감성 데이터를 산출하였습니다. 이 감성 데이터는 각 주식의 일간 수익률 및 변동성과 결합되어 주가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대상 종목마다 관련 종목 3개의 데이터를 함께 고려하였으며 시계열 예측에서는 LSTM, CNN, 트랜스포머의 3가지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가장 성능이 우수한 모델 기준으로 영향력 지수를 포함한 감성 데이터를 도입하였을 때 평균 예측 정확도가 0.3% 정도 향상되었고 관련 종목 데이터를 포함하였을 때는 약 0.64%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측 정확도의 향상은 트레이딩 성능 개선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상적인 고적 인계값과 실제 적용 가능한 동적 인계값 방법을 모두 논의하였으며 인계값 기반 접근법이 거래 전략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인증하였습니다. 모델별 차이적 인계값은 서로 다르며 사후적으로 인계값을 선택했을 경우 인계값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누적 수익률이 최대 4배까지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으로 과거 주가 및 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거래 인계값을 예측하는 동적 인계값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연평균 최대 28%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거래 전략으로 이어졌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